팬데믹이 지구를 덮치면서 ESG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됐죠.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신재생에너지 위상이 커질 수밖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국가들은 기존 석유, 석탄 등 지하자원에서 생성했던 에너지를 태양, 물, 바람의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딱 바뀌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기존 에너지 의존도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원자재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각종 ESG 관련 투자 기조가 이어졌고 관련 테마 ETF들도 쏟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졌죠. 하지만 정작 작년 가장 수익률 높은 ETF 상위권에는 원유 같은 전통 에너지 ETF가 여러 등극했고 2020년 7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팬데믹 발발 이후 첫 행보로 천연가스 생산 기업에 조단위 투자를 했죠. 요즘 에너지 가격 폭등이 난리입니다. 원유에, 요소수에, 석탄에, 이번에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들이 왜 난리가 났는지 또 봐야 할 종목들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한창일 때는 기름값이 진짜 저렴했죠. 2020년에 최저점을 찍고 작년에 서서히 반등해 6월께 70달러선, 10월께 80달러선에 넘어섰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따른 공급 개선과 재고 확보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 의견도 엇갈립니다. JP모간은 현재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이 점차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원자재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국내에서도 이슈였던 요소수가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위해 사용되던 재료입니다. 차 안에 넣어서 엔진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경감시켜주죠. 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디젤 차량은 이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요소수를 사려 해도 아예 물건 자체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죠. 요소수가 부족한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생산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이 딸린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중국과 미국, 호주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은 호주가 미국,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 가입하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죠. 그렇게 되니 석탄 사용량이 많은 지들이 오히려 석탄 부족에 시달린 겁니다. 석탄이 부족해지니 요소 수출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다행히도 요소수 대란은 11월에 다시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해가 밝았죠. 연초부터는 천연가스가 부족하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작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막 치솟긴 했더라고요. 작년 10월 기준 아시아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6배 올랐습니다. 올해에도 천연가스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천연가스가 이렇게 귀한 몸이 된 데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화력발전 비중이 줄면서 유럽, 중국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EU와 러시아 간 갈등까지 겹쳤죠. 유럽은 EU를 필두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과 같은 전통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환경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석탄, 석유는 못 쓰겠고 풍력 발전 같은 걸로는 전력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그 대안으로 천연가스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U의 전력 생산 중 천연가스와 원전 의존도는 각각 26%, 23%에 달합니다. 특히 EU는 전체 천연가스 공급의 40%를 러시아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근데 EU와 러시아 간 갈등이 시작됐죠. 작년 말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먼저 우크라이나 갈등이 있죠. 러시아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할지 간을 보고 있잖아요. 미국과 EU는 이를 반대하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버리니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슈에 천연가스 공급을 이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야말 유럽 가스관이 통과하는 벨라루스는 EU 제재를 당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우방국인 만큼 천연가스를 통해 EU를 압박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EU와 러시아 간 이해관계 충돌이 고조됨에 따라 올해 초 17유로에 불과했던 네덜란드 TFT 거래소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2월 21일 기준 1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내적 차원에서 위기 대응에 집중해온 만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에너지 공급 문제가 국가 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엇갈리게 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천연가스 가격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전반에 걸친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천연가스 대란을 일찌감치 예상한 것만 같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인데요. 그는 2020년 천연가스와 전력을 생산해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 공급하는 중견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에 97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조 6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천연가스는 물론 국제 원유 가격의 이례적인 급등과 더불어 전통에너지가 당분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워런 버핏의 에너지 관련주 투자는 시기 적절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작년 5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총회에서도 이런 전통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0년 3분기부터 그해 연말까지 석유기업 쉐브론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이 되자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0주 만에 12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 제로 사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석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이유를 묻자 그는 양극단론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3년 후에 탄화수소가 전면 금지된 세상을 보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이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변해야 되는 건 분명 맞지만 지금 당장 탄소 에너지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현재 워런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쉐브론의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1년 초 주당 82달러에서 현재 121달러까지 약 5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향후 질서정연한 가격 안정화가 이어지더라도 천연가스, 석탄,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수익률 상위 10위에 랭크된 국내 ETF 중 4개는 전통에너지 관련 ETF였습니다. 작년 1년간 56.65%에서 69.36%의 수익률을 기록해 2차전지나 메타버스와 같은 신성장 산업 ETF를 제쳤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이슈는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 기대감에 원자재 수요는 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EU 내 천연가스 공급 불안이 아직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를 글로벌 에너지 전쟁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관련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경동도시가스, GSE를 제시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 에너지 등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상사입니다. 원래는 포스코 산하의 무역 부분 사업체가 분할되면서 나온 회사인데요. 그런 만큼 가장 매출 큰 사업 역시 철강 원료 물류 사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쓰는 게 에너지 관련 사업이죠. 미얀마, 호주 등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어요. 시총은 약 2.8조 원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 기업은 최근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세넥스 에너지 인수에 나서면서 다시 천연가스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간 에너지 사업 매출은 전체의 5% 남짓에 불과했는데 이번 인수로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넥스 에너지 인수는 행콕 에너지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진행되며 2010년 포스코 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대 글로벌 M&A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넥스 에너지에 대한 인수 대금은 총 7,709억 원이고 이 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0.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1년 3분기 기준 7,156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넥스 에너지 지분 인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세넥스 에너지는 호주 내 유기 천연가스 생산 개발 기업인데요. 호주 동부 지역 퀸즐랜드 소재 육상 가스전의 생산과 개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천연가스 수요처로의 판매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년 넘게 미얀마 가스전 탐사를 통해 축적한 EMP 경험과 노하우를 세넥스 에너지 경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로써 이 회사는 우리나라 한 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44%에 달하는 2020억 입방 PT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적 전망을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021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조 원, 5,942억 원을 기록한 전망인데요. 2021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은 11.6%로 2020년에 기록한 7.69%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작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상향 기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역시 올해에도 호전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실적 호전을 기반으로 매해 3.3%에서 4.81%에 달할 정도로 양호합니다. 이번 세넥스 에너지 인수가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수준이 아님을 감안하면 올해 배당 수익률 역시 3에서 4%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309억 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예요. 울산과 양산 일대를 주요 공급 권역으로 삼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 운반선을 통해 수입한 LNG를 울산, 양산 등 60만 가구는 물론 대규모 산업용 수요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회사 중 점유율은 8% 수준으로 현재 전국 3위입니다. 전체 매출 중 산업용 가스 매출 비중이 약 71.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은 주로 울산의 산업활동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었죠. 회사는 이런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남양산 톨게이트 유휴부지에 약 20메가와트 규모로 20년간 운영될 계획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연료전지 발전은 LPG,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이거든요. 그러니 수소 관련 기업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주요 매출처인 울산시가 향후 태화강력 수소 복합 허브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 회사가 울산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적 보시면 경동도시가스의 2018년에서 2020년 걸친 연간 실적은 울산경제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악화된 상황입니다. 단 작년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이미 2020년 연간 영업이익 181억 원을 상회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천연가스 가격의 호조에 따른 양호한 분기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수소 관련주로서 부상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GSA 역시 LNG 도시가스 공급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988억 원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주로 경상남도 내 거창, 함양, 하동, 사천, 진주시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해왔는데 향후 산청이나 합천으로도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진주시에는 무림페이퍼, IS동서, 하이트산업 등 대규모 수요처가 밀집해 있죠. 최근 천연가스 가격 대란의 움직임과 더불어 향후 도시가스 공급 권역 확대가 경상남도 내에서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 역시 꾸준한 우상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GSE의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99억 원, 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적 수요가 1분기와 4분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회사의 작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200억 원과 50억 원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GSE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 회사 주가가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PBR이 1 이상을 회복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소 소진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향후 천연가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입 여부를 판단해봐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ESG 경영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촌의 전통에너지의 의존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 미국 에너지 관련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양호한 수익을 거뒀잖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EU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불안감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굳이 천연가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촉망받는 메가 트렌드와 유망주를 쫓는 것 외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오를만한 틈새 주식을 발굴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